안녕하세요. 2008년 25살 나이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14년째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좋은 날 하루입니다. 지난 두 번째 이야기, 내가 암에 걸리자마자 한 일에 이어 세 번째 이야기, 내가 암에 왜 걸렸지? 원망, 그리고 자책, 지난 날의 후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두 번째 이야기에서 대학병원 첫 진료까지 마쳤죠. 이제 집으로 가서 종양내과 진료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과거를 돌아보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랬다면 걸리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까?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후회를 해봅니다. 집에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잘 느끼지 못했었는데 제가 요즘 부쩍 피곤하단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이게 전조 증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조금 더 일찍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여자 때문에, 그리고 내 선택 때문에 놓칠 것만 같아서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죽도록 미워해 봅니다. 물론 1년 이내에 급속도로 커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때 발견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후회를 했었어요. 저는 2008년 가을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2007년 늦가을쯤 회사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왜 발견을 못했을까요? 모두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정말 어이없는 다른 반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단을 받기 1년 전인 2007년도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죠. 기본 검사들을 포함한 위, 대장, 내시경도 하고, 복부 초음파도 하고, 산부인과 초음파도 하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그리고 드디어 유방 촬영과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회사 언니랑 수다를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됩니다. 근데 그 검사 도움 주시는 그 여자 직원분께서 의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여자분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직 나이가 어리네요. 유방 촬영하는 거 정말 많이 아파요. 그리고 유방암 걸릴 확률도 거의 없으니까 안 해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를 두고 같이 기다리던 30대 초반의 회사 언니만 검사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그 여자분이 그런 말을 나에게 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내가 아니에요, 그냥 저 할게요 라고 대답을 하고 검사를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렇게 답을 했다면 혹시 지금 이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때 검사를 해서 발견을 했다면 최소 1, 2기쯤 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엄마하고 이모들은 그 건강검진센터에 찾아가서 한바탕 하고 싶어 하실 만큼 그 여자분을 모두가 죽도록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이 모든 게 그 여자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유방암의 발생 원인을 찾아봅니다. 유방암의 발생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 출산이나 모유 수유 경험이 없거나 비만인 사람, 음주를 하거나 고지방식의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잘 걸린다라는 원인들이 있죠. 근데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읽고 또 읽어봐도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친가, 외가 모두 통틀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포함해가지고 암 환자는 아무도 없었고 제가 처음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몸도 정신도 건강하게 90 가까이 사셨고요. 그러니 저에겐 가족력도 없어요. 그렇다고 빠르게 초경을 하지도 않았고 폐경할 나이도 아니었고, 그리고 내가 술을 마시면 얼마나 마셨다고. 겨우 25살인데요. 5년 동안 마시면 얼마나 많이 마셨겠어요. 그리고 난 담배도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싶고, 그리고 또 출산할 나이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 또 모유 수유는 더더욱 아닌 것 같고, 비만도 아니었고, 고기를 참 좋아했지만 25년 삶 동안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었다고. 그 모든 게 다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정말 하늘을 원망해요. 후회하고 또 후회를 합니다. 그때 운동을 좀 더 했더라면, 그때 그 여자분이 하지 말라는 그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면, 내 몸을 조금만 돌보았다면, 이런 수없이 많은 후회들을 합니다. 그냥 모든 게 다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혹시 내가 좋아하는 계란을 많이 먹어서 걸렸나? 라는 쓸데없는 생각들까지 이어지는 거죠. 엄마는 또 내가 계란을 좋아해서, 또 계란 요리가 너무 편해서 엄마가 많이 해줘서 나 때문에 내 딸이 아픈 건가? 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저는 계란 먹는 양을 줄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채소보다 고기를 내가 좋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고기는 항암할 때 딱 2번, 그 소고기, 스지, 도가니 같은 거 있죠. 그거 한 접시,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그리고 순대 한 접시 먹은 걸 마지막으로 한 5년 가까이 먹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먹지 못했어요. 술도 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고요. 먹으면 안 좋다고 하니까 죽을까봐 무서워서 못 먹었어요. 그땐 정보도 부족했고 데이터도 적었거든요. 그냥 고지방식, 기름진 음식,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유방암에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뻔했는데 그땐 그랬어요. 술, 고기, 밀가루, 튀기고 직화구이한 음식들이 좋지 않다라고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입맛 성형이라고 들어보셨죠? 겪어보니까 정말 입맛이 성형이 돼요. 지금은 다시 돌아왔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를 몇 개월 멀리 했더니 그 고기에서 그 고기 특유의 잡내, 비린내 때문에 먹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고기를 파는 정육점, 식당, 마트 모두 이런 근처만 가도 고기 냄새가 나서 싫었어요. 그래서 5년 가까이 먹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고기도 밀가루도 먹습니다. 근데 많이 먹지 않아요. 아무리 살코기라도 매일매일 먹으면 좋지 않겠죠. 가끔은 요즘은 조금 늘어서 일주일에 평균 1번, 2번? 한 달에 5번 정도 고기랑 밀가루 종류를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재료를 구입해서 건강하게 조리하고 조금만 천천히
죄책감 없이 맛있게 먹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원망하면 못하겠어요. 후회하면 어쩌겠어요. 물론 그때 그랬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되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살아야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계획하면서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야겠죠. 사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도 고민스럽긴 해요. 그렇지만 저를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했던 실수들, 저에게 생기는 다른 질병들, 제 채널의 구독자만큼은 그런 일이 없이 저보다 더 건강하길 바라며 차분하게 이야기해 나가 볼게요. 여튼 유튜브를 시작하는 것이 왜 고민이었었냐면 제가 흔들릴까봐, 내 마음이 약해질까봐예요. 왜 10년 이상 젊은 생존자를 볼 수 없는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거든요. 내가 환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페 활동을 어느 순간 하지 않았고 치료를 받을 때 연락하던 환우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끊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연락을 하다 보면 슬퍼져요. 두려워지고 무서워요. 이유가 아시겠지만 사기로 전이 재발되는 사람들도 많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어떤 분이 오늘 나 빨래를 했는데 빨래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빨래를 해서 널고 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직도 빨래를 할 때마다 가끔 생각이 나요. 그분도 떠나셨고 떠나갈 때마다 너무 힘들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죠. 내 일이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어느 날 어린 내가 안 됐어서 잘해주시는 14년째 진료를 봐주시는 간호사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당장 연락을 끊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좋을 거 하나 없다고.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희망적인 것만 보세요. 같이 슬퍼하고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두려워지거든요. 재발 전이를 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단지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서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계획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저도 정말 어려웠어요. 지금도 아직 많이 어려워요. 1년살이라는 말을 저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언니한테 언니 난 정기검진 추적검사를 하고 나면 그날부터 다음 검사까지 딱 1년 계획만 세울 수밖에 없어. 난 이렇게 하루살이도 아니고 1년살이인가 봐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늘 검사하고 기다리는 일주에서 열흘 사이가 너무 힘든 기간이었고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가서 대기실에 앉아 교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아직도 손발이 떨리고 차가워지고 무서워져요. 근데 너무 싫죠. 정말 너무 싫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 현실이 너무 싫어요. 진짜 너무너무 하늘이 원망스러워요. 그게 또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익숙해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아주 조금은 처음 몇 년 추적검사 할 때보다는 편해졌지만 아직도 두려운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혹시 뇌로 전이가 됐나? 기침을 하면 혹시 폐가 안 좋아졌나?
숨 쉴 때 갈비뼈가 결리거나 골반이라도 조금 불편하면 뼈 전이가 되었나? 배가 조금 아픈 것 같으면 간으로 갔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직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항상 괜히 여기저기가 아픈 것 같고 내가 너무 내 몸에만 온통 집중을 하고 있어서 아픈 것 같은 거였고 대부분 모두 다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건 많이 괜찮아졌어요. 지금은 1년살이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노후를 준비를 해야 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내색할 수도 없어요. 가족들이 아파하니까. 그리고 또 늘 고민을 하죠. 지금 너무 행복하지만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 아가 문제도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고민이에요. 진단받았을 땐 그때 목표가 부모님보다는 반드시 오래 살아야 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살만해지니까 욕심이 생겨요. 근데 그게 또 내 욕심일까봐 아직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요. 세상에 답은 없지만 이런 현실이 조금 힘들죠. 미래를 계획할 수 없지만 또 동시에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이런 나의 삶. 이야기가 막 다른 쪽으로 흘러간 것 같은데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 이제 원망하고 슬퍼하는 건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전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원망하고 슬퍼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고 조금만 슬퍼하고 빠르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치료받고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만 상상하면서 앞으로 건강해질 우리를 상상하면서 살아보자고요. 지나보니 그래요. 다 돌아와요. 지금은 세상이 끝날 것만 같지만 다시 예전의 삶으로 금방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4번째 유방암 완치자의 이야기는 고작 10% 미만이라고 연구 및 임상 시험의 시작 그리고 종양내과 첫 진료에 항암을 시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오늘도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모든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